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곁에 머물며 또 하나의 가족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들. 바야흐로 반려동물 천만시대.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학대당하는 것 또한 현실인데요. 이 땅에 고통당하는 동물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는 동물구조 전문가 시민섭 씨. 그의 숨가쁜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부산 거제동. 사무실에 들어서니 낯선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귀여운 고양이들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와, 정말 귀엽네요. 어디서 데려온 걸까요? 그래요. 귀엽네. 얘네, 예뻐요, 그리고. 이 친구는 길에서 구조됐고 나머지는 김해 고양이 공장에서 구조된 애들이. 이곳은 2019년 12월에 문을 연 동물보호단체입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라는 이제 비영리 단체고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또 구조된 동물 또 일부는 또 보호하고 그렇게 단체 활동을 본격적인 활동하는 그런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현장을 다니느라 밀린 업무로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 유기견 이제 사지마비가 있다 그래갖고 저 임시 보호할 곳이 있는 게 제가 좀 찾고 있는 중이라서. 사지가 마비된 유기견이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저희 쪽으로 좀 전에 지금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사지가 마비된 채 개가 야산에 버려져 있다. 걱정이네요. 네. 어떤 걸로요? 사지 마비로 배뇨장애, 배변장애에 있는 동물, 소형견 케어 가능하신 분, 임시보호 가능하신 분 네. 있으면 좀 DM으로 연락 좀. 지역은 상관없고요. 네, 들어봐요. 긴급히 SNS에 임시보호가 가능한 분을 찾는 게시물을 올리는데요. 사무실은 부산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동물학대, 불법 사육 등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동물 구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가족도 찾아주시고요. 네. 입양 간 깊은 친구 일을 하시네요. 생겼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약간 입양 가면 어떤 기분이 들지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 약간 무섭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곳. 시민섭 대표는 2년 전 구포계 시장의 폐쇄를 이끈 숨은 주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폐쇄를 했는지 그간의 과정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2년. 사람들의 관심 부족이 아쉽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복날 시즌에만 거의 한정돼 있었던 거고. 그때 이제 복날 시즌에만 잠시 또 언론의 이슈를 타고 그냥 허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자꾸. 60년 가까이 운영돼 왔던 구포 개시장. 철창 속에 갇혔던 개들은 전부 구조돼 해외 입양 등이 추진됐고 이 자리에는 동물복지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들 불가능하다,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폐쇄로 이끌어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그날 오후 김해공항을 찾은 시민섭 대표. 대체 어딜 가시는 걸까요? 경기도 용인에 지금 긴급한 구조가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구조하기 위해서 지금 출장 가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달려가시네요. 다음 날 아침 경기도 용인의 한 개농장을 찾았습니다. 좁은 철창 안엔 30마리에 달하는 개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데요. 여기는 덩치가 큰 개들만 있어요. 식용을 목적으로 도사견들을 사육하고 그다음에 도축까지 했던 그런 이제 일명 개농장입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철창 안에서 태어나 지금껏 갇혀 지내야 했던 개들.
그동안 이들에게 세상은 이 작은 철창 안이 전부였습니다. 한두 번 하는 일도 아닌데 이런 현실을 목격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해진다는 시민섭 대표. 계속 문제 제기를 한 지가 30년이 넘는 세월인데 아직 이 현실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 도대체 늘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구조가 이루어지면 여론의 집중 관심도 받고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거. 그래서 그 분노가 더 크죠. 하지만 이렇게 한 마리라도 더 구조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데요. 가져온 케이지를 서둘러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큰 개들이 돼가지고 튼튼하게 조립해야 돼. 세상 밖으로 나올 개들을 위해 여러 활동가와 봉사자들의 손길이 더해졌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개들을 옮기면 되는 상황. 하지만 겁을 잔뜩 먹은 개를 달래서 나오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이고, 이 살려주려고 그러는 건데 네, 가슴이 아프네요. 무섭죠. 태어나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못한 개들에겐 이 순간이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는 거겠죠. 여기서 나온다는 거는 얘들한테는 거의 죽음이니까. 그런 공포를 본능적으로 알고 느끼는 거지. 좁고 더러운 철창을 벗어나 비로소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내디딘 개들. 여전히 이런 기회가 없는 동물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서 가족을 찾을 기회가 아이들한테 생긴 거니까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이 감동인데 한편 이런 개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마음 한켠에는 너무 답답한 마음이 남아있죠. 이게 끝이 아니니까. 우와, 이거 허리야. 우와, 어우. 그렇게 그럴 정도는 아니야. 아, 여기 지금 여기 쏠려 있어. 내 쪽으로. 기력이 약해서 내 쪽으로 또 쏠려 있어. 만만찮네요. 개농장이 폐쇄됐지만 남겨진 개들은 갈 곳이 없어 안락사 날짜만 받아놓고 있었는데요. 심 대표를 비롯해 몇 군데서 힘을 모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구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위탁 보소가 경주에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경주로 위탁 보소로 출발을 예정입니다. 나름 사회화 훈련도 좀 거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아마 전 개체들이 해외 입양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뭐 40kg, 50kg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런 개들이 가족을 만나는 사진을 우리한테 받으면 그때가 제일 이제 보람 크죠. 예. 힘들게 구조된 개들 모두 좋은 가정으로 입양돼 가족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며칠 후 오랜만에 집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는 시민섭 대표. 싫어. 복실이는 싫어. 바로 이 고양인데요. 털이 복슬복슬해서 붙은 이름이겠죠? 부르니까 이리 와. 가네요. 고양이는 원래 잘 안 가죠. 잘 있었어, 아들. 제가 인생 살면서 동물하고 같이 같이 안 했던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동물하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었죠. 영실. 이 첫째가 복실이거든요. 실로 끝나는 이름 짓는다고 와이프가 지어버렸어. 늘 동물과 함께 해온 인생.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5단체 활동가로서 일을 한 건 2013년부터 시작을 했죠. 활동가로서의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어서 솔직히 묵고 살려고 취직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원대한 목표를 갖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더욱 열정적으로 동물 보호에 매달리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 아내도 만나게 됐습니다. 죽은 애인데 우리 죽은 둘째인데 우리 와이프하고 내를 연결해준 매개체였지. 뒷다리 한쪽이 사고로 한쪽이 잃어가지고 뒷다리 한쪽이 없어서 늘 좀 여러 마리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지만 좀 안쓰러운 그런 존재였거든. 그래서 마침 이제 와이프가 입양을 원한다 해가지고 보호기관으로서의 그런 관계였는데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될지는 전혀 몰랐죠. 그때는 생각도 못했지. 구조자와 입양자로 만나 3년 전 결혼에 성공. 뒤늦게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해준 동물들을 돌보는 건 정말 보람된 일인데요. 하지만 열악한 현장에서의 동물 구조 활동은 때론 너무 힘에 부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구조를 하게 되면 이 인건비 외에 애들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부분이 일단은 첫 번째로 힘들고, 그다음에 사회가 조금씩 변화를 해가야 되는데 사회가 변하는 건 없고 노력은 아무리 해도 변하는 거 없고 이러면 이제 지치기 마련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번아웃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잔혹하고 잔인한 걸 많이 보니까 저도 이제 저도 한 몇 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약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있거든요. 활동가들이 그렇겠네요, 그런 아무래도요. 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그를 위로해주는 존재도 다름 아닌 동물들입니다. 동물을 구조하는 일뿐 아니라 좋은 가족을 만나게 하는 것도 그의 일인데요. 오늘은 한 입양 가정을 찾았습니다. 시야 잘 있으면 안 보자. 시야 잘 있었는가 안 보자. 안 보자. 안 할게, 그냥 볼게. 시야. 오늘 제가 온 거는 입양하시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사를 오셨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가정방문. 가정방문 검사하러 온 거예요. 1년 전 구조돼 입양된 시야, 고양이. 밥은 잘 먹어요? 언니들 밥만 안 뺏어 먹었으면. 뺏어 먹는 거 치고는 그래도 그렇게 막 살이 많이 찌거나 하진 않네. 운동량이. 운동량이 많아서.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고. 네. 수영구 주택에서 철창에 갇힌 채 발견된 250여 마리 고양이 중 한 마리입니다. 처음에 이랬어. 아이고. 이쪽 눈, 야, 잘못하면 적출해야 되겠다. 너무 염증이 심해가지고. 사실 지금도 후유증은 조금 있어요. 아이고. 눈에 자꾸 눈물? 눈물이 계속 보이는데. 제일 1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진 시야. 살뜰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긴 한데 뭐 환경이나 뭐 먹는 거나 친구들 만나는 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그냥 사람만 좀 낯을 가리고 잘 지냈어요. 여기서 제일 먼저 적응하고 제일 먼저 뛰어놀고 제일 먼저 화장실 가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시민섭 대표는 더욱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대구에 가면 또 칠성 게시장이라고 아직까지 이제 광역시 차원에서 또 남아있는 게시장이 있어요. 그 부분을 올해 좀 철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그런 사회, 우리 많은 분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환경과 동물과 사람 다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험에 빠진 동물들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는 동물들의 아버지 시민섭 대표. 지금도 우리 사회엔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더 이상 학대받고 유기되는 동물들이 없도록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오늘도 이 길 위에 선 모두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동물들의 SOS가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는 시민섭 대표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좀 대단한 부분은 동물을 키우는데 이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동물들을 위해서 오롯이 존재하시는 분들이니까 참 대단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부분은 사실 우리 사회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점들, 해결해야 될 것들을 수면 위로 용기 있게 끄집어내서 또 맞아요. 변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 감사를 해야 되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응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서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사실 앞서 했던 말씀 중에 복날에만 잠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예.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된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대한민국 현재 우리 가족 중에 4집 중 1집이 반려동물과 함께한다고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네.
네, 시민섭 대표는 남들이 해내기 어려웠던 구조에 성공하는 것도 기쁘지만 구조 뒤 입양된 동물들이 많아질 때 더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구조 후의 입양 절차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활동가분들이 걱정 없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마음속 깊이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